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10번째 시간. 네,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보통본 영상입니다. 자, 한자 한 글자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자는 우리가 장전이라고 읽습니다. 장전, 군사 용어, 총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겠죠? 총포의 탄알이나 화약을 재어서 넣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장자와 전자, 지금 보니까 옷의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흑토자가 보이는데 과연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지 글자부터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꾸밀 장자입니다. 꾸미다라고 하면 얼굴을 꾸미고 옷매무새를 다다듬고 치장하고 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 그런 꾸밀 장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화장할 때는 이 글자를 쓴다던가 혹은 원래 본 글자는 이렇게 생겼죠. 여자가 들어간 이 글자가 원래 본자입니다만 이 장자를 씁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무 조각 장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글자는 그러기에는 좀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글자 속리안 리자가 아니라 쌀, 포장할 쌀 과자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옷 의자 안쪽에 안 리자가 아니라 그렇죠? 이 과실 과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일처럼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은 감싸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의 뜻을 따르고 이 장자는 장하다, 씩씩하다, 크다의 뜻이거든요. 장사, 천하장사할 때도 이렇게 나눠 보면 장년, 장정할 때도 보면 크고 우람하고 튼실하고 견실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음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허신은 이것을 형성자로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회의로 만약에 본다 싶으면 옷이 있고요.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큰 걸로 싸던가 아니면 옷 안에 무엇을 넣어야지 이게 안을 채울까요? 겨울에 그죠? 추울 때 지금은 오리털도 있고 거위털도 있지만 예전에는 솜을 안에 틀어 막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도 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장에는 꾸미다도 있고 안에 채워 넣다도 있습니다. 자, 꾸밀 장자 보았고요. 두 번째 글자는 매울 전자입니다. 흑토가 있으니까 흙으로 메우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진자가 문제입니다. 이 진자 같은 경우는 역시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는 소리로 나타냈으니까 그래 형성자니까 흑과 그 다음에 이것은 음을 나타내는 진자가 들어갔다라고 봐도 되지만 이 진자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메우다의 뜻도 있지만 진심을 다하다, 마음을 채우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옆에 만약에 이렇게 쇠금을 넣으면 이 옆에 있는 이 진자는 솥에다가 그 숟가락을 넣어서 맛을 보는 어떤 그런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제사용 솥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크고 육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무게로 짓누르는 것을 진압할 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보면 흙으로 크게 짓누르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빈틈없이 흙으로 구멍을 메우다라고 뜻으로 의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막힐 색자도 되고요. 변방새도 됩니다. 어쨌든 매울 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복습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꾸밀장, 하나는 매울전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꾸밀장자 4급이고요. 옷 의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입니다. 매울 전자 써볼까요? 흑토자부터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역시 13획이네요. 그래서 꾸밀 장자도
매울 전자도 여기에서는 둘 다 뭔가 우겨 넣고 채워 넣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옷 속에, 하나는 흙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장전이라고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총포에 탄알이나 화약을 재어 넣은 일이다. 그래서 삽탄, 장약, 장탄 등의 비슷한 말이 있다. 그는 장전을 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정도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몇 개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자 충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휴대폰 충전이 아니고요. 그렇죠? 채워 넣는 것을 얘기하죠. 메워서 채움. 충전 말고 전충이란 말도 있다. 특히 교통카드 따위의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돈이나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안에 채워 넣는다. 충전할 때 이 전자가 들어가죠. 베개나 아니면 뭐 오리털, 파카 같은 것도 안에 충전재가 무엇이냐, 쿠션, 뭐 베개 그럴 때 충전재 할 때도 이 충전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보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운다. 보충도 비슷하죠. 그래서 적자를 보전한다라고 할 때는 이 전자를 쓰게 됩니다. 기울 보자도 보이네요. 자, 이 장전이란 말, 자, 조선왕조실록에 없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생겨났다든가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단어에 영향을 받았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마침 1925년 동아일보에 보면 이 장전이란 표현이 지금의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4년에도 보면 일제강점기는 아니지만 장전이란 표현 쓰고 있었고 지금도 역시 탄환을 장전하다, 총알을 장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전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중국에서는 없습니다. 장약이나 쫙약 아니면 장탄, 쫙단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장전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왕조실록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일본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일본어에 보니까 우리가 쓰는 용례와 똑같이 발음은 좀 다르지만 소땡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그쵸, 일제강점기 치하 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들어온 단어 중에 하나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간화자, 그 다음에 일본의 신자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고요. 이 장자 같은 경우는 간화자랑 신자체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영어로는 load 혹은 loading이라고 얘기하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총알을 재장전하는 것을 reload라고 얘기하죠. 이게 SATA의 뜻이기 때문에 착착착 이렇게 채운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파일을 로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착착 채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전, 소땡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지만 중국에서는 이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10번째 컨텐츠는 꾸밀 장자, 그다음에 매울 전자가 결합해서 장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로 군사 용어로 사용되죠. 총에 총알이나 탄환이나 화약을 재어 놓는 것을 채워 넣는 것을 장전이라고 한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